지금부터 피그마로 칩 리스트 만드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수업처럼 할 거라서 따라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칩의 닫기 아이콘을 먼저 가져오도록 할게요. 저는 만들지 않고 플러그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툴바에서 액션스라고 되어 있고 단축키는 컨트롤 K라고 되어 있는 거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그인 탭을 누르시고 여기 서치 부분에 컨텐트 릴 이렇게 검색을 하면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홈이라고 나오는 부분까지 계속 넘겨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넘겨서 들어오셨으면 여기 아이콘 탭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아이콘 탭 누르신 다음에 여기 레귤러를 저는 해볼 거고요. 레귤러 누르시면 여기 스트로크 타입의 24에 24 시스템 아이콘들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이 플러그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아이콘은 우선은 프레임 영역 안에 벡터가 들어있는 구조로 해서 되어 있고 이 벡터 자체는 스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사이징이 워낙 잘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랑 닫기 버튼을 가져올 건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검색해서 가져올게요. 위에 검색 아이콘 누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디스까지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좀 미리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가져올게요. 그래서 서클 타입을 물론 바로 선택하셔도 되지만 클릭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네, 그러면 캔버스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요거는 닫아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름이 조금 길고 복잡한데 피그마에서는 요 슬래시가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슬래시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 디스미스만 복사를 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래서 컨트롤 X 눌러주시고 컨트롤 A 눌러서 다 지우고 다시 컨트롤 V 해서 요 이름을 붙인 상태에서 맨 앞에 아이콘 대시까지 넣어주고요. 엔터 칠게요. 그래서 네이밍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콘은 가장 자주 반복 사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컴포넌트는 여기 위에 요 컴포넌트 아이콘을 누르거나 또는 단축키를 눌러주거나 또는 여기 옵션 부분에서 여기 요걸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편한 걸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클릭을 하셔도 우클릭을 해도 즐겨 쓰는 것들은 다 나오니까 여기에서 찾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크리에이트 컴포넌트 여기 있네요. 다 동일하니까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콘 등록을 했기 때문에 여기 에셋 파일 옆에 에셋으로 가시면 여기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시거나 또는 여기에서 Alt 누르고 복사를 하셔도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어쨌든 무조건 디자인 쪽에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컴포넌트는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복사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우리는 디자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파일로 넘어오실 때 파일과 이 에셋 파일을 왔다 갔다 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lt 숫자 1, 2 이렇게 왔다 갔다 되죠. Alt 1 파일 Alt 2 누르면 에셋 왔다 갔다 되고 그다음 맥 같은 경우는 옵션 누르시면 돼요. 옵션 1, 옵션 2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칩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써볼 건데요. 아래 툴바에서 T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누르셔도 되고 단축키 T 누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저는 단축키 T 누르고 여기 칩이라고 써줄게요. 기본적으로 처음에 세팅을 안 해놓은 상태면은 인터로 되어 있을 건데 이대로 두고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한글로 하실 거면은 반드시 한글체로 바꿔주세요. 이건 영문 전용체라 한글 굵기는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굵기는 미디엄으로 둘게요. 그리고 크기는 16으로 두겠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다른 값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레귤러에 12 뭐 이렇게 되어 있으실 건데 미디엄 16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칩이라고 하는 텍스트는 한 번 이상 계속 쓰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스타일을 해볼게요. 그래서 타이포그래피 옆에 스타일 아이콘 눌러주시고 플러스 누르고 여기에다가 칩
슬래시 레이블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밑에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칩, 텍스트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 밑에 크리에이트 스타일 만듭니다. 그러면 텍스트도 스타일 등록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필 값이 00 돼 있는데요. 지금 아이콘에 2121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색을 맞춰볼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요 지금 칩 되어 있는 거는 X를 필에 21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 치시면 그대로 다 붙어요. 그래서 두 개 색을 좀 맞췄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둘을 선택을 하시고 두 개는 이제 묶여야 되죠. 지금은 묶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그룹이 아니라 오토 레이아웃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Shift A를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 디자인 패널에서는 레이아웃 옆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호버하면 Use Auto Layout Shift A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밑에 액션 바에서 검색해서 실행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토 레이아웃 하면은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넣을 수도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오토 레이아웃 삭제 뭐 이런 그 제거 뭐 이런 것도 나오게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요 두 개를 선택하고 요걸 누르면 되겠죠.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 그 다음에 프레임 1이라고 되어 있고 투명하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프레임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뭐예요? 부모가 생성이 된 거죠. 자, 이 부모가 생성이 되고 그 부모 아래에 우리가 만들었던 텍스트와 인스턴스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 이름을 먼저 바꿀 건데 단축키 Ctrl R 누르거나 또는 네이밍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바꾸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칩이라고 해줄게요. 칩. 자, 그 다음에 좌우가 너무 붙었죠. 그래서 패딩 값을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오토 레이아웃 속성 활성이 됐잖아요. 여기 패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좌우입니다. 그래서 좌우 값을 16으로 넣어줄게요. 아직 투명해서 잘 안 보이니까 색깔 먼저 넣어볼까요? 그래서 필 플러스. 그래서 투명했던 부분에 색을 넣어주고 미색을 살짝 넣어줄게요. 그래서 좋아하는 색상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아래 상하가 없죠. 그래서 상하 부분은 8 넣어줄게요. 8. 그럼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칩이 전체적으로 코너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어피어런스 부분에 코너 레디어스 값을 높이 값의 반 정도인 20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그럼 칩 생성이 되었고요. 근데 이 칩도 한 번 이상 반복 사용되겠죠? 그래서 반복 사용이다 싶으면은 무조건 컴포넌트를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컴포넌트 만들어 줍니다. 아까 여기 있었죠? 여기 다시 언두 해볼게요.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가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를 눌러서 만드시는 거 아까 했죠? 그래서 요걸 누릅니다. 자, 그러면 컴포넌트 등록이 됐고요. 그 다음 에셋에 들어가면 잘 등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칩 리스트를 이제 만들 때는 이거 옆에다 둘게요. 이렇게. 칩은 여기 마찬가지로 복사한 인스턴스를 가지고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인스턴스를 만들 건데, 이제 인스턴스를 활용해서 칩 리스트를 만들 건데, 요 칩 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식으로 옆으로 쭉 나란히 붙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개 이상 쓰죠. 그래서 보통은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도 오토 레이아웃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Shift A 단축키로 이번에는 만들어 봤고요. 그다음에 또 네이밍이 생성이 됐죠.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이 잘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여기 프레임 1이 새로 생겨야지 잘 반영이 된 겁니다. 이름 먼저 바꿀게요. 칩 리스트라고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칩 리스트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름을 하나씩 일부러 조금 바꿔볼게요. 그래서 하나는 조금 길게 숫자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컨트롤 D 누르면 제자리 복사인데 오토 레이아웃 속성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항목 사이 간격으로 자동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가 아니라 옆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옆으로 밀렸죠? 그 다음에 여기 숫자를 100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옆에 걸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하나 더 누르고 커맨드 D 누르면 계속 복사가 되죠. 그리고 숫자를 일부러 제가 좀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긴 거, 짧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뭐 아무거나 이름 쓰셔도 되고요. 자, 근데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벌려볼게요. 한 16 정도로 벌려보겠습니다. 20까지 벌려볼게요. 자, 이렇게 놨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스크롤 탭이라고 해서 스크롤로 이제 뭐 이렇게 하시면 쭉 수평으로, 이렇게 두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스크롤이 아니고 탭이 그냥 아래쪽으로 쭉 쌓였으면 좋겠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모바일 같은 경우는 너비가, 뭐 375, 뭐 360, 뭐 400, 뭐 30,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좁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넣어줄 때 여기 아래로 자동으로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수직이나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하거나 또는 수평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밖에 방향 설정이 안 되죠. 근데 이 끝에 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랩을 선택을 딱 하시면 지금 보기에는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전체 너비를 제가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아래로 그쵸 좀 떨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내 디바이스 사이즈가 375였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부분을 이렇게 바꾸고 싶다, 중앙에 두고 싶다 또는 우측에 두고 싶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것도 일일이 뭐 클릭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키보드 방향키로 이렇게 빠르게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칩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아무나 누르고 이렇게 방향키로 이동을 하면 어떤 순서로 배치를 할지도 빠르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랩이기 때문에 두 개 좌우 간격, 그다음 여기 이제 수평 간격, 그다음 수직 간격 전부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시려면 여기서 이렇게 잡으면 되겠고, 여기서도 다 같이 이렇게 수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을 빨리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칩을 컴포넌트로 만드는 것, 그 다음 플러그인 쓰는 것, 그 다음에 칩 리스트 만드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물론 오토레이아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패딩 값을 이용해서 영역을 조금씩 더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너무 붙어 있는 게 싫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칩 만드는데 조금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 혹시 X를 나는 이제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정을 일일이 지우거나 하지 마시고 컴포넌트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이콘을 눌러주시고 여기 아이콘의 어피어런스 보시면 눈 모양 있어요. 요 옆에 왜냐하면 눈이 이제 레이어를 가렸다 보였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걸 선택을 하시고, 근데 반드시 컴포넌트 안에서 이제 컴포넌트 속성이라 컴포넌트 안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고, 눈 옆에 보시면은 프로퍼티, 그쵸? 베리어블 말고 프로퍼티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퍼티를 눌러주셔서 여기 플러스 누르고 그 다음에 쇼 아이콘 디스미스 그대로 두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이는 상태잖아요. 현재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true 상태에 두고요. create property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닫아보면 보라색으로 설정됐으면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스턴스 있죠? 이 인스턴스들을 이렇게 하나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에 토글처럼 나타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일부 이런 경우는 근데 다 같이 X가 있거나 다 같이 없는 게 낫겠죠. 그러면은 뭐 우선은 내가 이 X 닫기가 있는 칩도 있고 없는 칩도 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속성을 부여해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나는 이 X가 없는 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래 거는 없는 거다. 이렇게 하면 오토 레이아웃은 부모기 때문에 이 칩 리스트에서 엔터 치면 자식 객체 한 번에 선택되거든요. 한 번에 선택을 하시고 여기 위에 요거 토글을 이렇게 끕니다. 그러면 랩으로 해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변경이 됐죠. 위치가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거를 요 컴포넌트 하나에 얘 여기에다 속성 추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